안녕하세요. 돋보기 김선생 픽스앤솔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열량계와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이슨 배터리 그 자가 수리 DIY 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난방 쪽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난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은 한 4월 초까지 정도 가져야 되겠죠. 지난 금요일 어제 그 다음에 이번 주말 약간 쌀쌀한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난방을 하면 이제 좀 따뜻한 시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이제 유량계의 아주 필수적인 간헐적 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량계는 간헐적 난방을 안 하면 난방기 폭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량계를 갖고 계십니다. 이 스토리가 뭐냐? 원래는 2008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 승인된 아파트들은 열량계와 유량계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량계가 훨씬 싸니까 이제 상당히 그전 아파트들은 유량계를 많이 넣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유량계를 많이 넣고 나니까 이제 난방비 폭탄도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2009년 이후로 승인된 아파트들은 전부 열량계를 집어넣도록 적산 열량계를 집어넣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승인된 아파트들은 전부 적산 열량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 경우는 2008년에 승인되고 2011년 건축이 완공됐는데 건설사가 더 싼 유량계를 집어넣어서 제가 이 연구를 이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전화위복, 세용지마라고 저희 건설사가 유량계를 집어넣어 준 바람에 지금 이 간헐적 난방의 비밀을 밝혀냈으니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유량계의 간헐적 난방을 하면 80%까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18만 원, 거의 18만 원에서 저희가 3만 원 수준으로 이 정도면 거의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6분의 1 수준으로 저희가 줄인 건데 20만 원에 3만 원 줄고 요즘 2만 원 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고요. 간헐적 난방을 사용해서.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지금 시청도 하시고 카페도 만들고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고민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2009년 이후 거의 이제 10년 됐으니까 열량계를 갖고 있는 세대는 나랑 관련 없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유량계의 간헐적 난방이 효과적이고 열량계의 동작 원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니까 결국 간헐적 난방과 열량계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고민을 안 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카페도 열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열량계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량계도 간헐적 난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계 간헐적 난방을 실제로 이제 시도해 보십사. 제가 열량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 카페에 한 회원님께서 정말 열혈적으로 실험을 해주셔서 간헐적 난방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실험을 하셨고 결국 난방비를 거의 70%까지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열량계에도 제가 말씀드린 원리가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거의 실험으로 증명을 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열량계에서도 간헐적 난방이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유량계와 열량계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량계는 집으로 들어오는 난방수 양만 측정하는 거고요. 그 양의 온도 차이를 곱하는 게 이제 열량계의 동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량계냐 열량계냐의 싸움은 열량계가 우월하죠. 열량계가 자기가 사용한 열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고, 유량계는 제가 대충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 왜냐면 제가 이제 추측은 55도씨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오고 25도씨 물이 나간다고, 이건 추측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뭐 아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나갈 때 열평형이 일어나고 찬물이 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30도 정도 열을 뿜어내고 나갈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대략 뭐 얼마의 열이 될 거다. 이 모든 건 추측입니다. 다만 제가 확실한 건 들어오는 유량의 양은 알기 때문에 열을 가두고 최대한 교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때 제가 난방하는 방식은 대부분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난방을 해서 이제 절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전 근대적인 방식이죠. 그러나 열량계는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열량계는 들어오는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죠. 열량을 이제 실제로 사용한 열량을 물의 양, 난방수의 양 곱하기 온도차를 곱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거니까 유량계에 비해서 열량계가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뭐 유량계와 열량계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 지정한 대로 열량계를 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또 여기서 사족이긴 한데, 열량계의 단점이라고 하면 열량계가 유량계에 비해서 고장 확률이 좀 높고 단가가 비쌉니다. 뭐 얘는 이제 5년에 한 번 수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난방비 이제 난방을 진짜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열량계가 고장나서 개량이 안 돼서 난방비 빵원을 내는 케이스도 있어서 열량계에 이제 뭐 단점은 있는데, 그건 뭐 열량계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유량계에 비해서 열량계가 훨씬 그 진보된 방식이고 발전된 방식이고 정확하고 공정한 방식이다. 자, 그러면 간헐적 난방하고 열량계랑은 뭐 무슨 상관이냐? 간헐적 난방은 유량계에서 간헐적 난방이 효율을 봤다면 열량계에서도 간헐적 난방이 효과를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간헐적 난방에 반대되는 개념은 연속 난방이죠. 연속 난방. 연속 난방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온도로 조절하는 방식이죠. 간헐적 난방은 타이머로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그냥 타이머를 켜놓고 일정 주기대로 난방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연속 난방은 온도를 세팅해 두고 계속 물이 흐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연속 난방에서는 뭐 보일러를 한번 끄면 너무 차가워지니 다시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드니까 계속 틀어놔라,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간헐적 난방이 연속 난방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간헐적 난방이 연속 난방보다 훨씬 우월하고, 열량계가 타이머보다 훨씬 유량계보다 훨씬 이건계죠. 훨씬 우월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적의 조합은 결국 열량계와 간헐적 난방을 조합하는 게 최적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방비 폭탄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 난방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는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열량계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걱정하는 게, 식었을 때 난방수가 연속 난방이 아니고 식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바닥에 식고 다시 이제 뜨거운 물을 올릴 때 이제 간헐 난방을 했을 때 열량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어떤 물의 양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물을 집어넣고 이 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온도와
나가는 온도의 차이를 가지고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이제 온도가 식은 물이 나가는 거죠. 연속 난방은 이제 T1, T2의 온도 차를 극소화시키고 물을 계속 흘리는 거죠. 물을 계속 흘리다 보니까 결국 온도 차는 작지만 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 T1, T2가 이제 T1은 들어오는 물이니까 상관없는데 이 T2가 일종의 온도가 높게 되면 여기서 열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열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T2를 최대한 낮은 온도로 해야 열 손실이 적어지는데 연속 난방의 단점은 지금 이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이 방에서 여기서 뜨거운 물로 일을 하고 이제 찬물로 나가는 게 이제 열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열이 일을 한다는 건 난방을 하는 거죠. 그 찬물로 나가야 이 찬물에서 열 손실이 적어지는데 연속 난방의 제일 큰 문제점은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이 방에서 이렇게 적당히 돌고 나갑니다. 근데 나갈 때 뜨거운 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일하러 와서 일을 안 하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을 안 한 그 비용, 얘가 그냥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비용이 있겠죠. 뜨거운 물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뭐 그냥 모터의 힘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중간에 뜨거운 물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배관에서.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얘기할 때는 그냥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뜨거운 물이 나가는 방식인 연속 난방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 거다. 그 누군가는 뭐 비용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열량계의 난방 단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그래서 연속 난방은 그 난방 단가의 상승, 난방 단가의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량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뜨거운 물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닌다는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연속 난방보다는 이제 간헐 난방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간헐 난방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 열량계 사용하는 분들이 결국 난방을 잠깐 끊는 거죠. 잠깐 끊을 때 이제 식게 되면 이 T1, T2에서 T2가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뭐 아까 여기 얘기한 25도로 떨어지겠죠.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그럼 결국 55도에서 25도로 떨어졌으니까 얘가 크니까 그 열량계에서 열량이 많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주장하는 바는 당연히 T1, T2가 커지니까 온도차는 크지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적게 쓰면 되는 거죠. 연속 난방은 물을 계속 흘리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지고 온도차가 작지만 온도차가 큰 경우에는 얘의 양만 줄일 수 있으면 제가 유량계에서 쓰는 방식대로 얘의 양만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열량계에서도 상당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 난방에서는 물의 양을 난방수의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뭐 온도차는 크지만 그러면 결국 유량계와 이제 열량계의 경우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결국 열량계에서도 이 물의 양을 온도차가 크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저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요. 자, 열량계의 작동 방식은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고 했죠. 열량계는 이제 물을 계속 흘려도 난방비 폭탄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10분을 돌리고 싶어요. 10분을 돌리고 싶은데 여기 난방수는 5분이면 꽉 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10분을 가동을 해도 유량계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왜냐면 여기 난방수 양은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분 흘리면 이미 뜨거운 물이 나가기 때문에 5분 이상 돌아가는 건 유량계는 이제 폭탄성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열량계도 간헐적 난방을 한다면 처음에 찬물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처음 5분간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찬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55도씨에서 25도씨로 물이 나가는 꼴이 되겠죠. 처음 5분간은. 근데 나머지 5분간에는 이미 이제 여기가 돌고 찬물이 다 나갔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들어와서 이제 뜨거운 물이 나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5분에는 정말 간헐 난방에 해당하는 얘가 처음 5분은 이제 간헐 난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오븐은 우리가 이제 연속 난방할 때 쓰는 방식으로 다음 오븐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오븐 딱 했으니까 물의 양이 정해진 거죠. 10분만 돌렸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정해져서 처음에 5분 동안은 물의 양이 5분에 해당하는 이제 델타치는 좀 크지만 그만큼의 많은 열량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두 번째 5분은 10분을 돌린다 하더라도 온도차는 작으면서 물의 양은 이제 얘랑 똑같으면서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열량계를 간헐난방했을 때랑 유량계를 간헐난방했을 때 열량계의 간헐난방이 훨씬 우월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예를 들면 열량계 간헐난방 방식이고 유량계 간헐난방이면 처음 오븐은 저랑 똑같은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다음 오븐은 여기는 폭탄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폭탄이 발생하죠. 근데 열량계는 폭탄이 발생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사용한 열량만 특정하고 온도가 더 따뜻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유량계를 사용해서 오븐을 이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난방을 했죠. 그러면 열량계도 이 오븐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난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븐이 더 와도 폭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처음 5분 동안은 찬물이 나가기 때문에 열 손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방 단가도 상승할 일이 없어요. 물론 이 뒷부분은 난방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1시간 동안 계속 연속 난방을 하는 거에 비해서 단기간 5분 동안 이렇게 연속 난방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난방 상수 단가의 부담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논리죠. 결국 열량계를 사용해도 간헐적 난방을 사용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가 블로그나 그 티스토리 블로그 그 다음에 카페에 공개를 해서 회원님들한테 제발 좀 실험을 해주십사.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몇몇 열량계 블로그 포스팅 하신 분들에게도 열량계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라. 분명히 효과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녔고요. 결국 이제 저희 카페에 한 열혈 회원님께서 이제 제 비디오를 보시고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헐 난방이 뭐고 유량계에서 이렇게 효과를 받고 열량계에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주셔서요. 이분 실험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이제 5분 요즘 뭐 날씨 따뜻하니까 하루에 5분 난방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5분.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5분 1시간 간격으로 하는데 이제 거실과 안방.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은 옷방인데 옷방은 꺼놓으라고 제가 이제 충고를 했고요. 왜냐면 열량계에는 안 쓰는 방은 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뭐 유량계는 동시난방 모든 방을 다 켜야 유량을 가장 천천히 흘릴 수 있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유량계에서는 제가 동시난방을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열량계는 동시난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각 방을 개별 난방, 그냥 각 방 내가 쓰고 싶은 각 방 난방이죠. 각 방 내가 쓰고 싶은 방만 열어서 그 쓰고 싶은 방만 동시난방하고 뭐 그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연속난방 추가적으로 간헐난방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은 그래서 보통 이제 연속 난방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뭐 9만 원 정도 내셨다고 합니다. 9만 원이 들어가는 환경에서도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 거실은 뭐 23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뭐 안방도 23도 세팅했는데 실제로 이제 온도가 낮게 설정이 되고 연속 난방을 했을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실 난방을 첫 실험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온도가 24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난방했을 때 또 이제 뭐 이제 거실과 안방을 했을 때 안방은 25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25도는 너무 더운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면 그때 사용한 열량은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속 난방을 할 때는 하루에 뭐 0.03에서 0.04 메가와트 아워 뭐 이 정도를 사용하셨답니다. 이게 이제 연속 난방 때 이제 사용한 양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간헐 난방
간헐 난방을 사용할 때 간헐 난방을 이분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실험을 하셨어요. 간헐 난방을 어떻게 했냐? 24시간 가동, 매시간 5분씩 24시간 가동하되 매시간 5분 가동. 이렇게 했더니 사용하는 열량이 0.015 하루에 이 정도 나왔답니다. 메가와트 아워. 자, 그리고 이거를 낮 시간 동안 9시간, 8시간 정도 뭐 이렇게 뭐 꺼놓는 겁니다. 그러면 뭐 8시간 외출은 꺼놓는 거죠. 그러면 가동은 뭐 대략 16시간 정도, 16시간 정도 또 역시 매시간 5분 정도 이렇게 가동을 했답니다. 이랬더니 0.00 정확하게는 0.009 메가와트 아워 이 정도 사용했답니다. 보시죠. 사용량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예측에 의하면 얘는 대략 이제 9만 원 정도,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꼴이었고요. 여기는 뭐 지금 한 3만 원 이하, 3만 원 이하로 이제 난방비가 한 달 난방비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동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량계는 유량계보다 훨씬 우월한 방식이고, 다만 연속 난방을 했을 때 쓸데없이 열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일이 발생해서 난방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간헐 난방을 하면 그런 난방 단가 상승 요인도 최대한 줄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열량만을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서 효과적으로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량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헐적 난방을 시도하셔서 난방비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난방 단가의 상승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해야 이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열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열 손실이 줄어들고, 그럼 난방 단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에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손실이 되고 있었던 건데, 내가 원하는 온도만 딱 세팅이 되면 그 온도에 필요한 열량만 갖다 쓰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거의 뭐 10% 이상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연속 난방은 왜 문제인가? 간헐 난방은 왜 효율적인가? 이 좀 원인을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트위터 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속 난방은 이제 열 전도에 기반한 어떤 열 전도에 기반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속 난방은 온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고, 그 온도보다 떨어졌을 때 힛이 들어오고, 그 온도보다 더 높으면 이제 힛이 안 들어오고, 열이 안 들어오고, 그 방식을 택하는데, 문제는 이제 공기의 열 전도도가 좀 떨어집니다. 공기가 빨리 덮여지거나 빨리 식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공기의 온도를 센싱하는 방법으로 난방수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차가 좀 발생하죠.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쓸데없이 열이 들어와서 뭐 식고 나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전도 방식에 기반한 현재 연속 난방은 뭐 불가피하게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간헐 난방은 열전도는 뭐 관심 없죠. 왜냐면 센싱을 안 하니까. 그냥 여기는 자기가 필요한 열량을 끌어들여오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필요한 열량은 이제 시간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내가 뭐 5분이면 뭐 예를 들면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다. 여기 있죠. 예를 들면 5분이면 뭐 0.009mWh 정도의 열량만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 10분이면 0.0015Wh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동 시간으로 또 열량을 조절할 수 있죠. 비례식이 있으니까. 가동 시간을 뭐 10시간만 하든지 12시간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열량을 딱 정하는 겁니다.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 열량이 알아서 퍼지겠죠. 시간을 가져서 뭐 알아서 집안으로 퍼질 겁니다. 집안으로 퍼지는 그냥 시간을 갖고 열 평형을 기다리는 겁니다.
열평형을 기다릴 텐데 우리 그 집이 그 항상성이 있어서 그 이 열평형이 물론 공기가 이제 열평형을 시키는 건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정한 간격의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렇게 온도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열정도 방식은 들어올 때 열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열이 막 들어와서 온도 이제 내가 원하는 타겟 온도가 있다면 얘는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이게 1시간 간격이죠. 근데 얘는 온도가 켜졌을 때 열이 훅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식고 그 다음에 또 식었으면 또 난방을 켜야 되겠죠. 여기 난방 켜는 거죠. 난방이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이렇게 해서 훨씬 큰 플럭츄에이션을 할 걸로 요동이라고 하는데요. 할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비효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열 손실도 있고 그래서 연속 난방이 훨씬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헐 난방은 내가 필요한 열량 그리고 뭐 이건 난방비도 자기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죠. 근데 연속 난방은 난방비가 자유자재로 조절이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온도를 살짝 낮추는 방식으로 뭐 조절을 한다. 1도씩 올려라, 1도씩 낮춰라. 이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유량을 줄이려고 이제 하는 어떤 그 사파의 방식이고요. 정확한 방식은 간헐 난방에서 내가 필요한 열량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간헐 난방의 또 장점은 내가 난방이 필요 없을 땐 끄면 됩니다. 낮에 뭐 4시간 외출할 땐 끄지 마라 그러는데 간헐 난방은 그냥 끄고 나가면 됩니다. 끄고 나가서 들어오면 키면 됩니다. 그리고 열량을 계속 주입하면 다시 열평에 일어나서 온도가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약간 기다리는 문제가 있는 건데 연속 난방의 경우는 뭐 한 너댓 시간 끝나고 나면 식어 있죠. 식어 있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올려야 되는데 1도씩 올려야 된다는데 1도씩 그걸 어떻게 올리고 있습니까? 온도 올라가는 걸 보고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해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켜놔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난방공사나 이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퍼뜨리고 있는 건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연속 난방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간헐 난방을 사용한다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외출할 땐 그냥 끄고 더울 땐 낮에는 좀 끄고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살짝 켜놓고 그냥 잠드시면 온도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뭐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열량계와 유량계, 간헐적 난방과 연속 난방의 이제 차이,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성공하신 분, 저희 카페는 지역 난방 사용자 모임이라고 제가 이제 만든 지 한 달 됐고요. 거기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지역난방 카페명에서 지역난방 하면 제일 먼저 뜨니까 거기 가서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열량계와 유량계 싸움에서는 열량계가 훨씬 우월하다. 그 다음에 간헐난방과 연속난방에서도 간헐난방이 훨씬 우월하다. 뭐 사용법이나 뭐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간헐난방을 사용하셔서 열량계 분들도 간헐난방 사용해서 난방비 획기적으로 절약을 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손실을 많이 세이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혹은 또 카페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